자, 문재인과 조국의 좌파 독재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제 문재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국회를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긴 했는데 국회가 무력화시켰죠. 국회 기능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국회 안에서 토론을 하고 국가의 일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완전히 국회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국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것도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도 아니고 완전 양아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있지만은 국회가 역할을 못해. 힘이 없어. 그래서 국회를 그런 식으로 문재인이 통솔하고 있다. 무력화시키는 상태로. 두 번째, 법원을 다 장악했죠.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거의 6, 70% 이런 판사들이 문재인의 개가 되어 있죠. 아마도 양심적인 판사들도 살아있겠지만 그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색영장을 그 3번씩 신청해서 겨우 한 번 받아냈단 말이죠. 대한민국 판사들이 대단히 좌편향적이고 권력의 시녀, 문재인의 개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떠드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었어요. 자, 검찰 장악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 나서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이런 이유는 문재인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문재인이. 빨리빨리 뭔가 해 나가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고 야당 의견 들어주고 여당 의견 들어주고 서로 그 의견들을 절충하고 이러다 보면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거 문재인이 못 참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10월 달 내로 검찰 개혁하는 거야. 11월 달 내로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한두 달 내로. 그 조바심 때문에 문재인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약먹은 개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언론은 이미 다 장악이 되었었죠.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탄핵을 할 때 좌파 신문이나 우파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얘네들이 전부 합세해서 불법 탄핵 거짓 선동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 문재인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 조국 내 가족 비리를 공개를 하는 걸 보면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놓고 지금 문재인하고 싸우겠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민노총 언론령을 통해서 상당 부분 했지만 어느 부분은 언론 장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것이 문재인에게도 초조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론 장악. 지금 공중파 방송 MBC, KBS, SBS에서 뭐 8시 종합뉴스나 9시 종합뉴스를 하면은 국민들이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튜브를 많이 봐요. 우파 유튜브를. 그래서 문재인이 무슨 속셈으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재인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찐빠를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굉장히 강력한 문재인 반대 세력으로, 대한민국 애국 세력으로 지금 하루하루 투쟁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죠. 유튜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이 장악이 안 돼서 하루하루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 군대를 지금 장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무사 해체를 시켜서 군대가 조직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지금 애국적인 애국 장군들 또는 애국 영광급들 이런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이 국군의 날 오늘 맞이해서 일본을 주적이라고 말을 하고 북한을 동맹군이라고 묵시적 또는 명시적 영상을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군 장성이나 군 고위 장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군대도 지금 정경두만 장악을 했지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좌파 독재로 가는 데 있어서 늘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을 장악하는데 경찰은 확실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경찰은 검찰 밑에 있어서 경찰 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증강하는 식으로 일단은 가고 있죠. 그 검찰을 개혁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경찰에다가 주어서 그래서 이 경찰을 통해서 문재인의 좌파 독재를 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초조하게 검찰 개혁을 서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8번째 법이 안 되면 어거지 폭력과 거짓 선동으로 지금 촛불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처럼 촛불이 2,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보다 촛불의 힘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어요. 문재인이 지금 어거지로 나가고 있지만 뒤편으로는 상당히 쫄려 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자기네 쪽이 밀어붙여도 이긴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 밑에 누군가에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문재인 본인 성격도 남의 말을 안 듣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지 생각대로 지 꼴리는 대로 지 욕심이 생기면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성격에 맞는 그러한 정보만 문재인에게 올려주겠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이런 놈들이 잘리고 싶지 않거든요. 문재인이 썩은 거 알고 다 썩은 거 아는데 가능한 한 오래 청와대 비서관이나 청와대 행정관으로 앉아서 뭔가 이권이나 특권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춘 정보만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신이 있어서 어거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막무가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 빨리 들어가는 악수만을 지금 현재 두고 있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예,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그러겠죠. 별거 아니라고. 예,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근데 그 문재인도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것을 후퇴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겠죠. 문재인도. 예, 문재인이 생긴 거 보면은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새끼짬 빼고요. 문재인 이자가 겁도 좀 있어요. 얘가 막 나가는 것 같아도 겁이 있는 합니다. 근데 얘가 막 나가게끔 자꾸 조장한단 말이야. 밑에 애가. 그 예전에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한국의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뭐 유럽의 폭군들도 그렇고 폭군들이 왜 망하냐면은 똥꼬집을 자꾸 부려요. 자기가 이왕 해온 게 있어. 자기가 이왕 저질러 온 게 있어.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히거든요. 초반에. 중반까지도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요. 그러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화토장으로 돈 번 자, 화토장으로 인생 망한다. 지금 문재인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700명의 무기수를 석방을 했다는데 얘네들이 10월 3일 우리 애국 우파 세력들의 서울 집회, 애국 집회에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부리기 위한 폭력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애국 우파에 타격을 주고 협박을 주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문재인이 더 빨리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다 잡은 것 같아도 다 잡지 못했다. 다 잡아서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이 뚫어져 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조직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검찰을 포함해서 군대를 포함해서 경찰에도 그렇고 공무원 안에도 그렇고 판사 뭐 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가 윤석열처럼 그 직업의식에 투철하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100% 썩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시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거를 국민 70%가 지지한다는 걸 보세요. 조국이 사퇴하는 게 좋다라고 6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걸 보세요. 분명히 문재인은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한 것 같지만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왔고 제2의 윤석열 또 나올 겁니다.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정경심을 소환한다라고 처음 발표를 했는데서 물러나서 비공개로 정경심을 소환하겠다라고 한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윤석열이 조국 죄가 없어, 정경심도 죄가 없어, 조민도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윤석열은 돌 맞아 죽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70%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조국도 더 욕하고 문재인도 더 비판하는 세력으로 가는 겁니다. 또 윤석열처럼 이렇게 FBI, 미국 FBI 국장을 만나서 미국의 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 중심주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생 60년 동안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쉽게 문재인이 협박 2번 했다고 그것을 꼬리 내리고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믿는 겁니다.